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이 내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고 배우재 씨는 2024년 11월 1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상속인으로는 부인 이준석 씨와 자녀 이남 1녀가 있었습니다. 고 배우재 씨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거의 모든 재산을 장남인 배진모 씨에게 남긴다는 자필 유언장을 쓴 적이 있었고, 이 유언장은 배진모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남인 배진영 씨는 사업에 실패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부인 이진숙 씨와 딸 배세연 씨는 따로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고 배우재 씨가 돌아가셨으니 상속인은 사망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비동거 친족도 얼마든지 사망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각오하면서까지 사망신고를 늦게 할 이유는 없겠죠. 이 사안에서 고 배우재 씨의 첫째 아들 배진모 씨는 아버지에게서 자필 유언을 받았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는 달리 자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려면 우선 지체 없이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지체 없이라는 기간이 언제인지는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상속인 사후 또는 유언장이 발견된 때를 기준으로 몇 개월 안에 유언 검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차남 배진영 씨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아 그 재산으로 빚을 갚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것을 피하고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그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회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 개시가 있을 만날, 즉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서연 씨는 오빠가 아버지의 거의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배진모 씨에게 주었다는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더라도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수 있지만 자필 유언은 상속인 중에 유언의 효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 있어야 유언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 표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배서연 씨가 유언에 동의하지 않으니 당장 배진모 씨가 유언에 따라 상속 등기를 못하겠죠. 이렇게 유언의 효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속 절차가 멈출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있더라도 취등록세를 내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국가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상속 재산 총액에 관한 세금만 들어오면 됩니다. 누가 대신 내줘도 되죠. 그래서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재산을 잘 나누든 지금 싸우든 봐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가산세가 붙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단 상속세부터 처리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상속 재산 외에 돈을 마련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다면 말이죠. 고 배우재 씨가 유언을 썼을 당시에 의사 판단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자필 유언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면 이 유언은 유효합니다. 이 유언이 유효하다면 배서연 씨는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서연 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 소멸시효를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권리가 소멸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해서 별도 영상으로 정리해드렸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보통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입니다. 이때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징역 또는 유증으로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논리적으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의 결론이 난 이후에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유류분 소송에서 단기 소멸시효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고 배우재 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편을 권합니다. 보통은 배서연 씨가 유언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같이 하거나 배진모 씨가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먼저 시작하면 이 소송의 반소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씁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들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사망 신고처럼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는 기한도 있지만 기한을 놓쳐 막대한 상속세에 가산세를 내야 한다든가
단기 소멸시를 놓쳐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자체를 잃는 불상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